집에서 되게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 봐주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 네, 좋은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막간 홍보 타임을 이용해서 제가 마리끌레르에서 이제 인터뷰한 게 어제 나왔거든요. 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네. 네, 안녕하세요. 고모 미정 역할 연기한 박현영입니다. 이렇게 진짜 개봉 사실 하면서 저희가 되게 오래 기다렸던 만큼 저희가 촬영한 지 2년 됐으니까요. 예, 작년 부산에서 이제 관객들 처음 뵙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개봉을 이제 다들 기다렸는데 이렇게 예, 그때 사회 격리 단계 그 거리두기가 좀 갑자기 강화되는 바람에 저희 개봉 행사들이 다 취소돼가지고 사실 약간 좀 많이 이렇게 끈이 풀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좀 보냈는데 최근에 그래도 계속 이제 저희 영화 관련된 거 관객분들 후기들 보면서 지냈고 그 사이에 저는 또 무슨 글을 써달라는 갑자기 제가 태어나서 처음 그런 거 써봤는데 예, 오재미동에서 예, 거기에서 이제 한 분기별로 나오는 약간 그런 잡지 같은 건가 봐요.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근데 아마 인터넷으로 이제 보면 홈피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는 글인데 거기서 영화 추천하는 글을 써달라고 해서 그거를 쓰다가 물론 되게 생각보다 빨리 썼어요. 왜냐면 원래 벼락치기 타입인데 이제는 그렇게 기다려봤자 어차피 결과물은 비슷하다 이런 어떤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예. 나중에 만약에 그거 한 추석 때쯤 올라올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아무거나 그냥 뭐든지 궁금한 거 많이 얘기하시고 좀 오랜만에 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매 여름밤 연출한 윤단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그 프리미엄 상영을 했을 때 저도 영자막으로 이제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감회가 되게 남달랐어요. 원래는 자막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영화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그때 인상이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그 인연으로 이제 지금 감수해주신 다시 박해 번역가님과 이제 연이 닿아서 되게 다시 박해 그 번역가님의 이제 손을 거친 영자막으로 이제 관람을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저께 이제 광주극장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만축 부적을 받았거든요. 영화의 어떤 흥행을 되게 축하해주시는 의미로 그래서 너무 좋은 기운을 받고 왔고 여러분들께도 그 기운이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로 부산에서 딱 이제 거의 1년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극장에서 영화 보셨을 때 아마 두 분이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 느낌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지네요. 처음 보셨을 때. 처음 봤을 때가 사실 제일 긴장이 되기도 하면서 거의 되게 유일하게 관객의 어떤 시점에서 영화를 저도 관람을 할 수 있었고 그 되게 분위기가 생각보다 너무 호응이 좋고 이래서 안심이 됐던 기억과 이제 옆자리에서 이제 어떤 기자분이 되게 뭔가 열심히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적으실까 굉장히 영화에 집중하는 한편 막 이런저런 막 만감이 되게 교차했고 뭔가 이제 이 영화가 내 손을 떠나서 이제 좀 관객들과의 이제 만남에서 영화가 다시 탄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저는 그 영화의 전당에서 처음 봤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자기가 출연한 거 처음 딱 보는 그 완성된 거 처음 볼 때는 사실 약간 긴장도 하고 이제 자기밖에 안 보이고 네, 그런 부작용인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 제가 이 영화를 보는데 사실 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네, 저에 집중하지 않고 제가 출연한 저는 그냥 어떤 역할을 맡은 인물로 보였고 정말로 옥주한테 이입이 돼서 저도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사실 이제 출연한 입장에서 제일 이제 힘들 때가 자기가 출연한 작품의 완성된 결과물이 뭐 이렇게 아주 마음에 그러니까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영화적으로 관객으로서 자기 취향과 다르거나 이제 이럴 때 이제 사실 좀 약간 직업적 갈등을 겪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사실 저는 그냥 관객으로서 저희 영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사실 되게 감동했고 그냥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 너무 뭐랄까 후련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떤 부담감, 어떤 그런 약간 막연한 물론 제가 시나리오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랬지만 또 그거 시나리오에서 제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와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셔가지고 일단 한 개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그 할아버지 집 구조 인상적이다는 말씀 주신 만주님께서 이 집에 어떤 것에서 영감 받으셨는지 이제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면 사실 두 배우분들도 그 집에 처음 갔을 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언제 이제 그 집에 처음 갔었고 그때 느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서 같이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알던 집은 아니고 이제 시나리오를 작업했을 때 되게 옛날에 잘 살았던 어떤 구옥이었으면 좋겠고 인물들이 집에 있을 때 막 팍팍하고 너무 이제 막 좁아서 막 서로 이제 이 같이 있는 공간이 되게 힘든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여름방학 동안 안온한 느낌을 주고 어떤 편안한 목조 주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아파트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주택의 구조, 지금 사라져가는 어떤 주택의 구조가 이 영화에 제일 잘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공간을 찾기 위해서 거의 2달 넘는 시간을 좀 보내게 됐고 그 동인천에 여기가 굉장히 구옥이 이제 밀집돼 있는 집인데 저도 이제 이 골목을 추천을 받아서 이 집들을 둘러봤을 때 이 집을 보고 다른 집들보다 개성이 굉장히 강한 집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너무 이 집에서 꼭 촬영을 해야 되겠다 마치 배우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섭외를 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그 집에 맞게 또 그 집에서 이제 좀 지내면서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수정을 했고 2층 그 계단에 있는 중문이나 포도 그 대문 위에 있는 포도나 그 텃밭이나 이런 건 재봉틀 그런 것들은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 사실은 시나리오에 반영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막 어떤 것들을 이 집에 있는 개성을 없애면서 영화를 만들기보다 이 집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공간, 이 배우, 그러니까 공간의 개성을 최대한 좀 담고 싶다. 이래서 그 시나리오를 집에 맞게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처음 받으셨을 때는 아마 그 집을 캐스팅하기 전이셨던 거죠? 네, 저는 그 촬영 첫날 처음 가봤던 것 같아요. 맞죠, 감독님? 저희 거기서 뭐 리허설을 사전에 하거나 그러지 못했고 촬영 첫날 거기를 처음 갔는데 와 굉장하다라고 느꼈고요. 끝났다 뭐 이렇게 나만 잘하면 돼 이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사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요 사실 그냥 저는 되게 이제 연극이랑은 조금 다르게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성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현장에서 촬영 딱 슛 들어갈 때 집중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하면 할수록. 근데 그곳이 왜 너무 좋았냐면 그냥
그냥 거기 저희가 그냥 존재하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활감이 되게 살아있고 그냥 이렇게 딱 그 안에 어떤 기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첫날부터 저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연기하기 되게 편안했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굉장히 비슷한 구조였기 때문에 저도 그 안에서 이제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삼촌, 뭐 이모 이런 그 친척분들이랑 같이 잠시 뭐 방학 때나 이럴 때 뵀었던 그런 기억들 나면서 굉장히 현장에 그냥 마치 추억 여행 가는 기분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현영 배우님이 가장 좋았던 공간은 그 집에서 어디였어요? 전 테라스죠. 미정 역할과 비슷하게. 네. 정원 배우님도. 저도 그 첫 촬영 때 이제 집에 처음 갔었는데 일단 먼저 뭔가 집의 분위기가 저희 외할머니 댁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익숙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집에 2층, 그러니까 그 계단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계단에 문도 있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하고 2층 집도 제가 원래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2층 집으로 아니면 막 3층 집 이런 데로 이사 가고 싶다고 그랬을 만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꽤 오랜 어떤 시간을 이제 연기를 하고 촬영하다 보니까 되게 집에 정도 많이 들고 약간 그 공간에 되게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단 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바뀐 것 같은데 저번이랑 대단히. 아니 원래 원래 계단이. 네, 그렇습니다. 아, 옥주 배우님 노트북에 가려서 그래서 이동하신 거죠? 네. 그 현영 배우님께서 이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제 아빠 역할, 경계 역할 맡으신 양훈재 배우님이랑 저희 또 동주 역할 맡은 승준 배우님이 너무 닮았잖아요. 그분들 만났을 때 솔직한 심경 첫 느낌이 어땠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여기 여가수에서도 그 가족들 만났을 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약간은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낯설기도 하면서 되게 반가워하고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 연기하시기 전에 만났을 때 느낌과 그때 연기하셨을 때 조금 첫 번째 다 같이 아마 전체 리딩 할 때 처음 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저 캐스팅 때문에 이제 미팅했을 때 이제 양홍주 그 배우님이 캐스팅 됐다고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제가 그 전에 다른 영화들에서 뵀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제가 특별히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어떤 그 인물의 외향이나 뭐 그런 거를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 인물 표현했을 때 저는 되게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양홍주 배우님이 그 이전 영화에서 제가 봤던 모습들이 다 좀 이렇게 약간 진짜로 좀 뭐랄까 약간 다정하고 좀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어떤 약간 편안한 그런 캐릭터로 되게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아마 연극 같은 거 하실 때 그 처음에 카톡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보면 되게 막 산적 같은 그런 사진을 올려놓으셔가지고 뭔가 되게 약간 강렬한 어떤 그런 역할도 많이 맡으셨던 것 같은데 연극 쪽에서는 영화에서는 제가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감독님이 되게 그 인물에 딱 되게 적합하다고 저도 느꼈고 이제 그 승준 아역 배우 봤을 때 정말 감독님의 눈썰미 안목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또 이렇게 오디션에 그렇게 하셨지 되게 감탄하고 또 승준 배우가 사실 저는 그 현장에서 그 방해될까봐 이렇게 그 연기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막 지켜보는 별로 그러진 않는데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말 연기를 보여줘서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대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멋있다. 예, 그렇게 느꼈고 예, 그랬던 것 같고 정은 배우도 그냥 그냥 다 너무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 독자로서 어떤 감독님이 인물을 이렇게 딱 한 명씩 소개하는 거니까 예, 저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상이라고 말하는 그게 좀 약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근데 뭔가 약간 그 얘기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들 그 배우들 만났을 때 배우들의 어떤 각자 가진 개성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 약간씩 그래도 그렇게 막 승준 배우도 처음에 막 이렇게 저기서 되게 장난꾸러기 막 까불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데 사실 실제 보면 그렇게 그 나이 또래 아마 제 생각에는 경력이 많은 배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경력이 많기 때문에 좀 점잖고 좀 비즈니스적인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감독님? 나는 좀 있다고 생각했어.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되게 좀 약간 조용한 타입들이라서 예, 그랬던 기억이라서 저는 사실 현장이 저는 조용한 걸 너무 저는 되게 중요해가지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뭐 어쩔 수 없이 맞춰야 되는 그 입장이지만 그런 것들이 좀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좀 기본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 영화가 언제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는지가 조금 궁금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과거 같기도 하고 현재 같기도 하고 그 이제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가 있으셨던 건지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감독님이 그렇게 세팅하셨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만들 때 일부러 뭐 시간의 어떤 시간성을 지우려고 했다기보다 그리고 과거의 느낌을 좀 연출하려고 했다기보다 그 2층 양옥집이 갖고 있는 과거의 분위기와 그리고 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인물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순간 그 어떤 시대성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공간, 개인의 그 고유의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영화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조금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핸드폰을 하는 장면을 최대한 이제 좀 없앴고 그리고 원래 그 집에 그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또 거실에 텔레비전이 배치되는 순간 이제 가족들이 그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게 될 것 같아서 텔레비전 대신에 이제 그 전축을 그 세팅을 했는데 그런 어떤 디지털적인 요소가 이제 많이 사라져서 더 과거의 시간을 이제 많이 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영화가 이제 그 현재라는 직선 타임라인이 있고 또 꿈이나 기억 좀 과거의 어떤 꿈과 기억을 오가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타임라인이 있어서 그게 조금 순환적인 느낌을 줌과 동시에 되게 조금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막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배경이 조금 더 모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과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옥주의 감정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다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옥주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아버지 엔딩씬에서 그때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옥주라는 캐릭터가 이제 계속 감정이 어떻게 보면 변화하잖아요. 그것들을 연기하실 때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서서히 우는 연기에서 코끝까지 빨개지는 부분이 진짜 인상 깊었다라고 옥주 그저 빈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연기하시면서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이제 옥주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 조금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좀 중점적으로 두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옥주가 이제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빠에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모든 인물들한테 갖고 있는 감정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가족들과의 관계를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촬영하기 전에. 근데 이제 또 촬영을 들어가고 나서는 확실히 그 현장에서 되게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냥 어떤 씬을 찍기 전에 이제 연기를 하기 전에 뭔가 제가 혼자 그냥 준비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에 이제 준비했던 거를 뭔가 또 해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해서 감독님이 오케이 하시는 걸로 네 어쨌든 그랬을 때도 있고 그래서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시나리오에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제 영화에 나오진 않았지만 옥주와 할아버지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억들이 같이 이제 지내왔던 순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되게 그 장면을 연기할 때 뭔가 약간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이렇게 마음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양은주 선배님께서 할아버지와 이제 같이 있었던 그런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겠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것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할아버지랑 이제 같이 지냈던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기도 했고 또 그때 현영 선배님이랑 그 계단에서 막 엄청 긴 얘기를 막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제 좀 결론 가장 좀 이렇게 딱 왔던 건 그 할아버지가 항상 앉아 계시던 그 소파를 이렇게 딱 보는데 뭔가 다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되게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뭔가 옥주가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기도 했고 또 그 부분이 가장 올라오는 그런 마음이 아팠던 그런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부재한 소파를 보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또 되게 그동안 관객과에 대할 때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고모가 왜 그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질문을 많이 물어봐 주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가 생각한 대답을 갖자라는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 이제 고모님이 오셨으니까 그 현영 배우님께서는 이 캐릭터가 어떤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셨었는지 아니면 뭐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함께 이 욕의 대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시나리오 처음 읽었을 때 사실 뭐 이들의 진짜 사연이 막 이렇게 해설되는 그런 장면이 없잖아요. 설명되는 게. 그래서 뭘까 그냥 이랬는데 사실 그거 뭐 사실 굳이 설명 안 해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대부분의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 그냥 다 미루어 짐작할 수, 물론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감독님한테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사실 저는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감독님 제가 여쭤보긴 했었나요? 근데 아마 그거는 제가 아무래도 그게 매너로서 배우로서 이 정도는 여쭤봐야지 감독님이 좀 안심하시겠거니 이러면서 근데 사실 연기할 때 별로 그렇게 큰 제가 생각할 땐 그랬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딱 그 요괴라고 말하는 거는 감독님이 정확히 원하신 그 낱말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고호칭을 붙여야 됐었는데 그게 사실 되게 진짜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근데 그래서 제가 요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뭔가 되게 좀 약간 고약한 단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돈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경제적인 어떤 이 남편이 제 생각에는 그냥 좀 약간 기분파고 제 생각에는 저희 오빠랑 되게 비슷한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감독이 맞지 않아요? 네. 이거 늘 얘기해 주진 않아요. 네, 극 중에서. 네, 극 중. 네, 저는 오빠 없어요. 네, 극 중에 나 지금 저 약간 하이 됐어요. 왜냐면 나 지금 너무 신나서 오랜만에 막 얘기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안에서 경기랑 제 남편이 굉장히 성격적으로 비슷한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정하고 되게 잘해주는 사람이지만 기분파고 그 다음에 되게 약간 그래서 좀 뭐
빚보증을 선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아니면 의리나 막 이런 거 사람 좋아서 이렇게 친구 좋아하고 약간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되게 여러 번 말아먹고 이제 몇 번씩이나 계속 그러지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속 매번 지켜지지 않고 제 생각에 그게 반복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저는 그게 이 친구가 미정이가 집이 사실 근데 이미 여기서 다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 친구 집에 잠깐 얹혀 있거나 이런 게 사실은 만약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굳이 친구 집 안 가고 그냥 뭐 숙소 뭔가 숙박업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못 가고 그렇게 전전한 거 보면 전 사실 그 장면들이 되게 안 됐는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안쓰러운데 그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욕심을 내는 것도 사실 막 그 재산 욕심이라기보다 정말 당장에 자기가 이제 그 생계를 걱정해야 되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 이혼을 생각한다면 그런 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되게 어렵게 꺼낸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랑 그런 경제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랑 같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고모는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고모가 또 어디 갔냐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던 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마음이 아팠어요 개인적으로. 가지 마! 막 이러고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한 달 정도 좀 떨어져 있고 이제 자기도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근데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데 뭐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뭔가를 하기에 이제 막 이런저런 계획을 세웠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그거는 되게 여의치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또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는데 남편이 장례식장 와서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 발 후퇴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장에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어떤 굉장히 현실적인 타협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꼽는 명장면 얘기도 있는데 최애 장면? 네. 정훈 배우님은 사실 영화 볼 때마다 이제 바뀐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떤 장면 얘기해 주실지 궁금하긴 합니다. 전 정말 영화 볼 때마다 좋아하는 장면이 바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그 할아버지가 음악 들으시면서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띄우시면서 이렇게 몸을 살짝살짝 흔드시는데 저는 그 장면이 그때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무 진짜 되게 그 장면도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그 장면이 좋아졌고 아직까지도 네, 할아버지가 노래 들으시면서 미소를 띄우는 그 장면이 가장 제 최애 장면입니다. 네. 저도 자주 바뀌는데 일단 두 가지는 옥주가 자전거 타고 내려갈 때 어떤 그 팔로우 쇼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시간 동안 감정이 되게 그 전에 신발을 뺏는 장면이 되게 웃긴 장면인데 그 이후에 감정이 되게 몰입된다는 거에서 그 장면 그리고 생일 파티 씬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실은 그런 일상적인 장면이 그리고 또 가족들이 화기애애한 장면이 관객들이 얼마나 뻘쭘해지기 쉬운지를 되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경계를 했고 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그 순간 진짜 이 가족들이 너무 화목해 보여서 그 장면을 찍을 때 굉장히 마음이나 그런 게 되게 좋게 어떤 되게 행복하게 촬영을 했었어요. 저는 지난번 가족 GV 때 그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옥주랑 동주가 싸우고 이제 그 한바탕 난투전을 펼치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동주를 이렇게 보듬어주는 달래주는 그 장면이 제가 진짜 한국 영화에서 본 적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린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 그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이상하게 되게 자극적이고 어떤 폭력적인, 물론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랑 사회 뭐 이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많이 부각돼서 나오지만 그런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의외의 장면을 마주하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뭔가 굉장히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근데 그거 말고도 저희 영화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감독님이 삭제된 장면 중에 그 두 배우님이 연기하는 장면 되게 아깝다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새우 네. 새우 조각. 그 장면은 제 감독님 그 가편집본에 있었던가요, 그게? 예, 저는 그거 보긴 봤던 것 같아요. 보긴 봤었는데 뭐. 근데 저는 사실 그 어른들 제가 연기했지만 제 어른들 나오는 거도 저는 계속 아이들 장면이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난 통편집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 근데 아니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많은데 제가 되게 감탄했던 거는 그냥 이제 관객으로서 감탄했던 거는 그냥 모든 장면들이 저는 되게 정말 마음에 되게 남게 찍었다고, 되게 정서가 느껴지게 만든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그 노을 지는 거에 제가 거기서 이랬어요. 진짜 처음 볼 때 그 노을 지는데 그 자전거 타고 막 올라가다가 자전거 한번 빠진 다음에 다시 오잖아요. 그랬다가 근데 그게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어떤 절묘한 타이밍과 어떤 그 여백을 이렇게 딱 했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그게 너무나 딱 정말 퍼펙트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도 뭐 예를 들면 그리고 그때의 그 노을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그게 더 아련하게 왜 우리 어릴 때 다 한 번씩 그 처음으로 자기가 석양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이렇게 봤을 때 그때 느끼는 어떤 감흥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다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 옥주가 진짜 그 자전거 타고 막 그게 사실 저는 그때 동시에 떠오르는 영화는 그 러브레터에서 그 자전거 장면 있잖아요. 그거를 능가하는 장면이라고 이거 어디 가서 불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장면에 그 옥주의 그 표정이나 어떤 막 이렇게 그 속도나 막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얼굴의 오만 가지 그런 어떤 복합적인 표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담긴 되게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른 남매와 아이 남매가 이제 할아버지의 이제 요양원을 보내지 말지 얘기하는 장면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어른들은 그러니까 뭐 별일 아닌데 별일이 있는데 별일 아니라고 하는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옥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또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질문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약간 정말 어른과 아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정훈 배우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어른들이 남매한테 이제 약간 짐을 지어주는 느낌도 있는데 그 장면 찍으실 때는 어땠는지. 네. 일단은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옥주도 뭔가 한 조금은 이제 고모랑 아빠가 말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이제 살짝은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집안의 사정도 이제 정확히는 알진 못하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고, 그래서 살짝은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고 고모랑 아빠의 그 마음을 알았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조금 옥주의 가치관과 옥주가 생각했을 때 어떤 도덕적인 그런 생각은 왜 고모랑 아빠는 저렇게 하려고 할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내가 믿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거는 절대 이런 행동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이렇게 좀 싫은 티를 좀 직접적으로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승준이 그러니까 동주 역할은 거기서 또 되게 뭔가 엄청 진지하게 막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되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 생각했던 건 옥주는 이제 그런 동주를 보면서 살짝의 그 생일 파티 이후에 이제 화장실에서 대화 때와 비슷한 조금 그런 감정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별일 아닌 아니 저는 사실 그 장면이 그게 이제 단적으로 이 가족의 어떤 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냥 개인 저 자연인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그런 거는 그러니까 민주적인 거라는 어떤 뭔가 의견을 다 묻고 이런 게 좋은 거라고 굉장히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것과 그건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고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아직 그들은 그걸 책임질 능력도 없고 어떤 행동 능력도 없는데 그거를 그런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정서학대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모랑 아버지께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약간 그런 면에서 너무 좀 약간 좀 철이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이 정말 두 남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예, 이 고모와 아빠의 어떤 특성이 굉장히 저는 거기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과 그러니까 평등하게 우리가 이 어린이를 존중해주고 이런 거랑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저는 그냥 그게 얘네들한테 어떤 뭐랄까 변명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이런 상태인데 자 우리는 솔직하게 이런 거 다 털어놓을 거야 이런 아주 약간 나이브한 굉장히 순진한 생각에서 좀 비롯되는 것도 있고 정말로 이걸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저는 좀 약간 좀 나이브하다 네, 좀 이렇게 느꼈고 그러니까 옥주랑 동주가 저는 정말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별일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이제 저도 조카가 있지만 어린 시절에는 뭐든지 다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에 알아야 되는 선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떤 되게 많은 선지학습 돼야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 어디부터 설명하는 1, 2, 3, 4, A, B, C, D부터 설명해야 되니까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별일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거는 어른들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가 넘치면 그거를 다 설명해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나이 또래마다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수용 능력에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닐까. 근데 제가 재밌었던 것은 이번에 이제 후기들을 보면서 아무래도 저희 관객분들 연령이 굉장히 다양한데 아무래도 그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의 절대 다수는 아직 되게 그 청년 세대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옥주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한 30 초반 정도까지는 옥주랑 마음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러니까 규범에 굉장히 따르고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르다 옳다 그런 것을 되게 최대한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 굉장히 그런 상태라면 그것은 저는 사실은 관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타락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타락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사실 아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거,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돌본다는 거, 그 돌보는 거, 그러니까 돌본다는 게 어떤 식의 그 일상의 모든 것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옳고 그름은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수행해 본 것은 그런 경험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게 하지 않는 입장에서 옳고 그른 건 너무 분명한데 실제로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조금 달라지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각자마다 그 수용량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고 저도 예전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어떤 후기들 보니까 고모랑 아빠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미 타락했나? 나는 너무 현실에 이렇게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예, 그런 반응들이 있어서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 되게 착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약간의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 캐릭터에 이렇게 잘 살아나면서 좀 그러니까 가족의 구성원이 된 느낌을 살짝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집을 정말 팔 때에는 공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이상적인 그러니까 가족의 뭔가 얘기를 나눠서 우리가 같이 결정해보자 이런 느낌을 줬다면 정말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는 우리가 결정할게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게 되게 좀 대비되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이 장면 이제 찍으실 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더 덧붙이실 얘기. 찍을 때 고민하지 않는데 네. 사실은 모든 부모님이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되게 이제 윤리적이고 너무 옳은 해답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뭐 이상적이겠지만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게 다 가족들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다 흠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뭐 각자의 생각들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회의 장면을 되게 오히려 이들이 좀 악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너무 무능력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 씬일지라도 이게 이들 입장에서 자기들도 이제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뭔가 막막한 그런 거를 공유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물론 옥주와 동주에게 이로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냥 그들 나름의 어떤 배려였을 것이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그 장면 찍을 때 포도를 또 되게 맛있게 이제 나눠 먹잖아요. 그래서 먹는 장면이 많아가지고 연기하실 때 조금 뭐 대사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좀 신경 쓰이는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밥 먹는 장면들은 좀 분위기나 어떠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요. 우선 그 포도가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고 저희가 이제 먹는 장면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제가 원래 평소에 그냥 저는 이제 밥 먹을 때 말을 잘 안 하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밥 먹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밥만 먹거나 이제 말만 하는데 다행히 또 옥주가 거의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밥 먹는 장면 말고는 거의 깨작깨작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러면서 찍어서 네 그래서 딱히 막 불편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연기할 때. 그리고 되게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콩국수 먹을 때 너무 맛있었고 그 오징어 먹을 때도 되게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근데 그래서 이제 먹는 장면 연기할 때 뭔가 불편했던 점은 없었는데 이제 뭔가 그 저녁 먹는 시간이랑 이제 이렇게 맞물려 있거나 그랬을 때는 좀 배불렀었던 그런 기억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도 재밌게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비빔국수 이제 먹는 장면도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비빔국수는 맛이 없었어요. 네. 비빔국수는 직접 만들어가지고 맛이 없었던 그런 거죠? 네, 직접 만들었는데 근데 승준이가 맵다고 해가지고 조금 안 맵게 하려고 변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만드는 장면을 찍으신 현영 배우님은 정말 그 비빔국수 맛이 없었는지. 저 사실은 지금 그 맛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 맛이 이상해서 계속 야 뭐가 빠진 것 같아 우리끼리 계속 뭐가 빠졌어 막 이러는데 예, 그 계속
조연출 분이 계속 어떻게 조연출 분이 그 원래 음식을 좀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도 그냥 어떻게 찍었습니다. 네. 네, 또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그 얘기다. 동주 콩국수를 너무 조금 덜어줘서 동주 배고프겠다라는 생각이 볼 때마다 들어요. 저도 처음 영화 봤을 때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금 덜어줘서 먹고 다시 덜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고 네, 걱정 안 하셔도 이 배우님이나 감독님도 영화 보면서 운 장면 있는지도 물어봐 주셨는데 짧게 대답을 해볼까요? 사실 저는 이제 영화를 그래도 꽤 많이 봤는데 운 적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뭔가 아직까지 제가 나온 장면을 보고 막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연기하는 걸 보고. 근데 이제 그 가장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할아버지가 음악 듣는 씬에서는 진짜 엄청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앉아있는 거 보고 약간 눈물이 쏙 들어간 네, 그래서 울진 않았지만 근데 그 장면은 정말 마음이 너무 울컥해서 이렇게 내적으로 울었습니다. 네, 저는 둘이 싸우는 씬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옥주의 감정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님의 그러니까 어른들의 어떤 그 실수나 잘못을 아이들이 그대로 다 그냥 받아내는 거잖아요, 몸으로. 그래서 둘이 정말 둘의 잘못이 아닌데 어린 친구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그냥 그것이 우리 삶인 거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다 누군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장면들이 우리 영화에 좀 많이 있잖아요. 감독이 굉장히 세심하게 그렇게 안배를 해놓으셨는데 특히 그 장면에서 굉장히 그게 외부에 이제 표면적으로 딱 드러나는 그 장면이라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편집할 때 좀 오히려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그 옥주동주 싸울 때도 좀 감독님은 촬영 때도 많이 촬영 때도 많이 오셨어요? 때릴 거야. 저 눈물이 많아서 네. 편집할 때 그 옥주동주 싸우는 장면을 편집하면서 좀 마음이 너무 울기도 했고 그리고 엊그제 광주극장 갔을 때 사실은 그 영화 첫 장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니까 가끔 어떤 영화를 볼 때 제가 막 극장에서 첫 장면부터 울 때가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는 영화들을 볼 때 이번에 다시 영화를 보면서 첫 장면이 되게 좀 울컥했었어요. 저희가 벌써 얘기한 지 이제 좀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약간 그 연기랑 영상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감독님께 그 질문을 주셨던 게 있어서 시놉시스 쓰다가 오늘 미팅하고 왔는데 너무 어렵네요. 감독님께서는 시나리오 쓸 때 어떤 걸 중요시하면서 쓰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었는데 꼭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이해해요. 진짜 시놉시스 쓸 때도 그렇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생각하는 무형의 것을 이제 관철시키면서 나조차 무형인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사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을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도 잘 알고 있고 근데 시나리오 쓸 때 저는 이번 시나리오를 쓸 때는 굉장히 좀 솔직하게 써야 되겠다. 이게 연출자의 어떤 자전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질지라도 되게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이나 이런 거를 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제가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이 감독은 어떤 시각, 어떤 사람이겠다라고 약간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되게 두렵기도 했는데 이번에 그거를 좀 탈피하려고 했고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되게
뭔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었어요.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도 자신의 어떤 그냥 이 인물은 그럴 거야 아니면 뭐 어떨 거야라는 정형화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시각 그걸 반영하고 관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의상에 대한 질문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우분들이 입으신 의상이 굉장히 생활감이 있고 해서 좋게 표현했어요. 아까 좀 뭐라고 해야지 꼬질꼬질 생활감이 있는 의상으로 순화시켜서 배우분들이 준비를 하신 건지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건 막 섞여 있는데 소품들이 이제 섞여 있고 근데 잠옷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제 꼬질꼬질하게 아니요 옥주의 의상이 꼬질꼬질하다고 했는데 이름을 잘못 쓰신 거지. 런닝이라고. 그때 동주 거 맞나? 그러면은 계속 입고 왜냐면 촬영 시간 내내 또 입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막 이렇게 후줄근한 의상을 입혀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옥주 아까 그 질문 중에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옥주의 티셔츠에 그 파블로 네루다의 19가 써있잖아요. 사랑은 짧고 망각은 길다. 이게 정은이의 정은 배우의 개인 의상인데 사실은 저도 촬영할 때 인지를 못하다가 편집할 때 그 싸우는 장면을 편집하다가 그 티셔츠 문구를 그때 봤어요. 그리고 이게 영화에 굉장히 많은 어떤 우연들 내가 왜 촬영할 때 이 문구를 못 보다가 그 문구를 보고서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마지막 질문 제가 아까 픽해둔 게 있었는데요. 남인님이 알겠습니다. 옥주의 이제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하시면서 세 분이 옥주가 어떻게 아픔을 극복하고 성장했으면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옥주라는 캐릭터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먼저 감독님. 제가 아까 되게 공감이 돼서 적어뒀던 문구가 있는데 그 황선우 작가님께서 그 시련을 겪어본 적 없는 이의 명랑함은 손상되기 쉽지만 힘들었던 시간을 잘 직면하고 성장한 사람의 품위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의 성공보다 자기만의 실패, 자기만의 좌절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봐야 할 이유다. 이런 글을 인터뷰 중에 이제 그런 글을 쓰셨는데 너무 공감을 했고 물론 삶에서 이런 좌절이나 시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좀 필연적으로 지나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결국에 어떤 품위라던가 자기만의 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옥주의 성장 버전이 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정 짓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옥주가 저도 비슷한 완전 사건이나 이런 건 다 다르지만 그때 좌절들이나 슬픔이나 부모님들을 볼 때 왜 저런 결정을 내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너무 잘 자라고 어떤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그게 너무 분명하게 좀 믿고 있어요. 저 너무 당연하게 나 너무 상상력이 없나 봐요. 전 당연히 옥주가 감독님이 될 거라고 저 너무 당연하게 옥주가 감독님의 어떤 아니 나 너무 상상력 빈 거. 아니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도 사실은 아니 그런 관객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그냥 이런 건 남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관객분들이 옥주에 대해서 막 가슴 아파하고 막 그러시는데 사실 저는 그냥 감독님 지금 되게 멋있고 너무나 단단하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렇게 끝나도 저는 막 이렇게 슬픈 얘기라거나 이제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가는 거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람의 삶이라는 게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아쉬움이나 애잔함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것이지 막 옥주나 이 가족들이 물론 되게 힘들게 살지만 근데 원래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보면서 그렇구나 저런 식으로 이제 옥주가 저 방학을 보내고 이제 좀 있으면 성인이 되고 대학에 가고 점점 더 왜냐면 이미 너무 똘똘한 마음이 깊은 친구잖아요, 옥주가. 그래서 옥주가 잘 자라서 나중에 고모한테 상담도 해주고 그러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배우님께서 이제 당부하신 것은 오늘 보시고 SNS에 옥주가 크면 윤단비가 된다더라. 네, 그거는 하지 마.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훈 배우님도 옥주가 옥주에게 한마디. 영상 편지. 네,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하면 옥주는 분명히 잘 자라지 않았을까 이제 좋은 사람으로 쭉 돼서 이제 근데 좋은 사람이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시간들이 이제 당장은 조금 마음이 아프고 뭔가 자기가 못했던 그런 것들만 생각이 나면서 후회스러운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당장은 기억이 될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는 좀 옥주한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후회보다는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때 이제 우리와 같이 지내면서 어떤 좋은 추억을 가지셨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하면서 조금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영화를 보시는 이제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어떤 그런 옛날의 어떤 이야기에 대한 뭔가 그런 게 조금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옥주도 이제 그랬으면 좋겠고 이제 크면 더 클수록 좀 동생한테 더 잘해주는 그런 누나가 되었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서울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다시 재개하고 또 어렵게 배우분들까지 함께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희 촬영 감독님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있고요. 갑자기 홍보. 다음 주에는 또 두 분 외에 아빠 역할 하신 양우주 배우님도 참석하실 주기가 또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추천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고 여기 블루레이 출시 계획을 물어주신 분도 계시는데 아마 출시는 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흐르되 저희가 오랫동안 극장에서 만남을 지속한 뒤에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이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님과 감독님 인사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정원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오픈 채팅 보니까 진짜 다들 엄청 영화에 애정을 갖고 써주신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뭔가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이제 관객분들께서 느끼신 그런 점들이 이제 써주신 어떤 후기들을 보면서 되게 새로운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이전에는 어쨌든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다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이야 넋이야 막 떠든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갑자기 곱씹게 되는 왜 갑자기 이렇게 왜 이렇게 비굴해지지? 하여튼 오늘 오랜만에 진짜 관객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또 이렇게 많이 정말 와주시고 또 영화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잘 봐주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영화는 관객을 만나지 않으면 사실 영화는 완성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비로소 영화 관객이 만났을 때 정말 영화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나서 제가 막 떠들었는데 네,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전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가 사실 개봉하기 이틀 전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이제 뭐 단계가 올라가고 좀 염려가 많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극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화가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게 이게 더 값지다 그리고 영화를 그냥 어떤 시간을 그냥 보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시국에 굉장히 영화를 위해서 어떤 여러 불편함이나 이런 거를 무릅쓰고 이제 영화를 봐주신 것에 대한 더 감사함이 있고 또 이 시국에서 영화가 어쨌든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영화가 되게 좀 고단하기도 하겠지만 되게 대견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국이라는 게 되게 여러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고 저도 영화를 극장에서 좀 장기 상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극장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살짝 감독님 위해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영화의 각본집이 지금 1세가 다 이제 다 판매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2세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외고로 최현준 교수님이 이때가 사실은 집장사의 어떤 집들이 불량소 주택들을 막 판매하던 어떤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이 집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김혜리 기자님의 어떤 영화적인 이야기 그리고 또 이슬아 작가님께서 자기 이제 본인의 유년에 대한 기억들에 대한 경험을 써주셨고 어쨌든 각본집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촬영고를 사실은 이제 출간을 한 거라 굉장히 약간의 이제 좀 부담도 되지만 오히려 그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각본집을 보시면 이 영화가 배우들을 만나고 또 공간을 만나면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조금 막간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